통계학적으로 보면 감염이 많이 와요. 통계적으로 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 치료를 잘 해야 간경화나 간암을 피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정석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신천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간염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봐라. 간경화 간암을 피해갈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바라보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러잖아요. 우리가 항체 원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가 아주 이렇게 유행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리는 했지만 강의 때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들한테 얘기하니까 앞으로 인간도 이제 끌어다 묻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개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이 온다고 항생제를 사료에다가 상시 섞어 먹이다 보면은 어때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항체의 그 다양성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는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료에다가 상생제를 이렇게 섞어 먹이지 않고 그냥 야생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보면 어때요? 막 썩은 물, 부패한 거, 좀 부패한 거 이런 걸 이렇게 먹고 하면은 그 생명체의 장 속에는 어때요? 다양한 생명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공생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생명을 같이 생명을 공생관계에 있지만 모체에다 피해를 주면서도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졌는 게 이게 공생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속 장 속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존재하려고 보면 환경이 첫째 중요하다는 거다. 뭐냐고 하면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면은 유익균과 유산균이 장 속에 풍부해지고 아랫배의 온도가 싸늘하면 유해균과 식중독균이 많이 번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균과 유산균이 많으려고 하면 이건 직접적인 거는 아랫배의 온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병을 많이 온다고 해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 미생물을 죽이는 그 산해 종류의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버리면 이 항체의 다양성을 잃어버리면은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적이 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제 인간도 같은 논리를 보니까 사람도 결국은 이제 끌어다 붙는 시대가 올 거다 하고는 예측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급성 감염이든가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성 질환에서 우리가 이거를 꼭 죽이는 쪽으로만 생각할 거냐, 적끼리 잡아먹게 할 거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그거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내 장 속에 항상 이렇게 공존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방법은 어때요? 2번, 3번을 빼서 아랫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면 다양한 항체 예비군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에 빗대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이미 생긴 항체가 힘이 강하냐 약하냐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을 해요. 그럼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으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뭘까요? 피가 맑아야 되겠죠. 피가 맑아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어야만 혈액 속에 산도가 떨어지고 질소의 밀도가 떨어져서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있는 항체는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항체도 주로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스스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죽이는 쪽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왔을 적에 항체 예비군이 있었더라면, 들어오는 대로 잡아먹었더라면 이게 간에 가서 잠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종류가 들어와도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는 그걸 죽이는 약,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좀 적게 먹어주고.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부유방이네요. 먼저 지리 내용하고 또 현대의학하고 또 신천생리하고 결부시켜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50세 주부입니다. 236 예방사회를 중간중간 쉬어가며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측 가슴 위 겨드랑이 가까이 주변이 바늘로 찌르는 듯 쿡쿡 쑤시더니 어느 순간 아예 통증이 지속되어 응급사회를 했고 지금은 통증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양쪽 겨드랑이 앞쪽이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병원에서 부유방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크게 통증이 없으나 생리 때가 돼서 만져보면 딱딱하니 통증이 느껴졌는데 며칠 전부터 우측 부유방은 만지면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사유를 해서 좀 줄긴 했으나 어혈이 잘 나오지 않았고 둥글둥글 맺히는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밀 유방이라 유방암 확률이 높으니 검진 때 꼭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라고 했고 부유방도 유방암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부유방도 체세포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생긴 어혈덩어리인지 딱히 통증이 없어도 사회를 통해 없애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났네요. 그냥 먼저 아마 저도 이 부유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 부유방에 대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잠깐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인체의 유방수가 한 쌍보다 많은 상태, 즉 다유방증이라고 한다. 유도만 있고 유방의 형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다유부종이라고 하며 자칫 못 알아볼 때가 많다. 부유방에서 유즙을 분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나타나는 위치는 대개 겨드랑이에서 정상적인 유방을 통해서 서해부로 그은 활 모양의 선이이다. 대개 동물의 포유류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며 격세유전, 세대를 많이 띄워서 나타나는 유전으로 생각되나 개체 발생학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이제 유전성 질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시각으로도요. 근데 이제 우리 생리학을 이제 풀어보면은 결국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방암 초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오는 거와 이제 누를 때 통증이 오는 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하면 제가 항상 이제 강의하면 움직일 때 오는 통증은 근육통이고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건 산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을 때도 생리 때 통증이 온다 하는 거는 생리 주기가 되면 우리 인체 세포들이 다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잖아요. 이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산도가 높아져서 올 때 이게 이제 산통이고 평소에 만져서 올 때는 이게 이미 그쪽으로 피가 못 돈 유속이 느려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만져서 둥글둥글한 거는 지금 아마 초기 증세에서는 주로 제가 보기는 지방덩어리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한데 그 지방덩어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건 산의 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보면 항상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하는 상태, 처음에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또 중산,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그래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다르고 산의 강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말초모체혈관은 제가 50%가 막혀도 어떤 증세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자꾸 옆으로 돌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증세가 올려가면 50% 이상 막혀야 증세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고, 또 여기에다가 신장이나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도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도 접어들었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오는 합병증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속에서 해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관을 막았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피가 못 돌 때도 피가 못 돌면 산소 공급은 어떨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냐고 하면은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치우지 못해서 거기서 그대로 멈춰 있어서 고지혈증으로 이렇게 멈춰 있으면은 세포들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자기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소화시키지 못한 여분의 영양분을 갖다가 혈관 밖으로 밀어내 버리거든요. 그럼 밀어낼 때는 액체 상태가 돼야 밀어내겠죠. 근데 이놈이 밖으로 밀려 나가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되는 상태가 지금 그게 초창기에 지방종이 생기는 그 생리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종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 부위로 피가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종 상태에서 이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일 때 오는 통증. 근데 이제 이런 세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그게 바로 암이다. 심전생리학이 때는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일시 이제 응급사열로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혈자리를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통증이 오는데 겨드랑이라고 하면 겨드랑이 그냥 직접 이렇게 유선이 따라간 자리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 이렇게 망울망울하게 있는 자리는 피가 못 돈 부위고 피가 못 돈 부위는 산소 공급이 이렇게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이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서 그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지금 망울망울하게 잡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를 쭉 따라다니면서 어혈을 빼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건 이게 있어요.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 혈액 속에서 지방 단백질만 혈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까지 이런 것들, 철분, 석회질, 칼슘 이런 것들이 함께 밖으로 밀려나가서 이게 응고가 돼버리면 섬유질처럼 단단한 물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걸 불리는 처방이 있어요. 그래 그걸 불리면서 빼내서 이제 없어진다고 하면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럼 이 말은 요점 정리하면 결과치료로서 망울망울하게 잡히는데 통증이 오는 데를 직접 가서 빼줘라. 이게 우리가 1차 사열이고 8번은 어때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어혈이 못 생기게 그러니까 산도도 떨어뜨려주고 새로운 혈전이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게 8번 신간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8번을 우리가 2차 사열로 하고 1차 사열은 앞통 부위를 직접 사열하는 그동안에 이제 해보면 심지어 이제 담서까지도 그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따끔따끔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도 한 6 정도. 제가 3도 7이면 담섭이 생기고 3도 8이면 암이 생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꼭지점 수치를 설명하기 위한 산의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나야 되는 수치예요. 우리가 3도 10이면 사람이 사망한다고 보고 3도 8에는 암이 발생하고 3도 7에서는 간경화 발생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상태가 한 3도 6 정도 뭐 통풍성 통증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저기 하면은 대상포진 올 때 그 통증 약간 그 전 단계 정도 통증이
그 산도가 지금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산도는 어때요? 피의 유속이 느릴수록 산도가 높은 거죠. 그럼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산도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산이 세포를 녹여서 오는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나이가 50세라고 하면은 이제 갱년기도 이제 좀 있으면 올 때가 됐고 아직은 지금 이제 생리를 할 때 통증이 온다는 게 생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왕 손을 댈 바에는 이제 본인이 한번 이제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천생리학 이렇게 공부해보면 자기 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지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재생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120도 말이나 되는 모든 세포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때요? 먹고 싸고 숨쉬고가 기본이고 일정 수명이 있는데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근데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처음에는 수면세포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재생하는 데는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면 유속이 빨라지는 순간 산도는 떨어지고 또 어때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수면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상화시키면 우리 몸은 웬만해서는 재생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8번을 빼려고 하면 어혈을 빼는 양이 이제 많다 보니까 보사의 균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게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은 한 3, 40분짜리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몰아빼기 편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지금 해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암이 올 가능성은 많다. 근데 사혈을 하고 그게 이제 비종이면 쉽게 녹아서 빠질 거고 섬유종이 됐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사혈을 하니까 조금 그 망울망울한 게 줄어들었다고 한다는 거는 그게 섬유종까지는 아직 안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지종이 섬유종이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산도가 높아지면 그냥 섬유종으로 바뀌고 또 섬유종이 산도가 더 높아지면 그냥 암으로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비지종, 섬유종, 암은 산의 강도 차이다. 신천생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산도는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 지연될수록 산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부패되는 거. 그게 부패되는 게 이제 산도가 높아져서 최고 만지가, 제가 썩은 피를 갖다가 제가 강산혈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2, 3, 6번을 1년 정도 했다 그러면 위기능이나 장기능은 상당히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혈자리가 2번이 잘 나오면 식욕, 밥맛이 좋아져야 되고 3번이 잘 나와서 손을 대봐서 아랫배가 따뜻할 정도가 되면 설사나 이제 변비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피부 상태는 좋아졌는데 사실 이제 이런 병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8번을 뺏겨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강의 중에서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신천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가 따뜻한 상태에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40%의 효능을 더 볼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장 속에 유산균과 유익균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 유산균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을 먹으면 영양분 흡수 능력이 활성화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2, 3, 6번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진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빠를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증세는 치료점은 환부를 직접 빼라. 겨드랑이와 그 유선이게 동글동글하게 만쳐지는 부위를 직접 따라가면서 빼는 게 이게 몰아서 우리가 1차 사혈로 보고 2차 사혈을 이제 8번으로 봐라. 그렇게 하고 생리를 좀 더 오래, 그러니까 생리를 저는 그래요. 생리를 오래 하는 게 좋냐 아니면 귀찮은데 생리를 그냥 끝나는 게 좋냐
하는데 저는 생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도 돼요. 뭐냐? 조혈 능력이 아직 망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삶의 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리가 중단되면 성격도 좀 회의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생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세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세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데와 성격과도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까지도 손을 댄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2번, 51번 한 칸을 좀 내려 빼주죠. 그렇게 하고 이제 29번, 이제 8번하고 여기를 빼준다고 하면은 생리 기간을 더 길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혈 기능이나 건강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은 사혈은 꼭 해주는 게 좋은데 그 망할망할한 거는 지금 보기는 아마 지방종이지 싶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방종은 비교적 그 어혈을 잘 분해하는 성분을 그 섭취하고 우리 제품 중에서 그 하나 알잖아요. 청거식이. 요거 이렇게 드시고, 8번을 빼면은 유튜브 보면서 정상적으로 제가 2, 3, 6번만 이렇게 뺐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장기간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배움원에 가서 의논하셔가지고 직접 어떻게 보면 이게 암으로 진단받아가지고 고생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비용이 한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큰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 보면 제가 이렇게 병은 그렇잖아요. 항상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오지 처음부터 큰 병이 오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병은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가 없다. 좋아지면 몸 전체가 다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들은 100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97% 정도는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지고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혈이 생기고 그 어혈이 혈관을 막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도가 높아지고, 그래 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의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이제 50대면 제가 보기에 딱 절반도 뭐 절반 살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이 앞으로 50년이라고 하면 이게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저는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 몸 관리는 내 능력 가지고 벌어서 건강 관리를 할 정도가 되면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갖고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내 노력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육체를 보관하려고 하면 건강이 유지 안 되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육신을 50년 동안 더 이렇게 써먹는다고 그러면 이참에 한번 다 잡아서 8번도 좀 끝까지 사혈해주고 가슴 부위 이렇게 사혈해주면 오랫동안 건강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부유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 일 해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생리이치라고 하는 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 들어보면 일반인들이 아마 처음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고 하면 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우리 인간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30년 전에 책에다 써놓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이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물이고 식물이고 우리 인간이 외형이 다른 거는 그 생명체가 접하는 대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기 편한 구조로 우리가 외형이 진화했기 때문에 외형이 달라졌을 뿐이지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이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게 진화 과정을 보면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우리 인체의 조상을 그 조상 계속 조상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DNA 검사해 보면 우리 조상이 멍게였다까지는 지금 박해강만 멍게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어때요? 보면 전혀 지금 다른 생명체지만 조상이,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고정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 살아남는 방법으로 자꾸 이게 이제 진화거든요. 근데 이 진화 과정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죠. 그래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우리 보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인체 120조 마리의 체세포가 산다고 그러면 그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독립된 생명체고 그 체세포가 청년기에 알을 놓고 그 알이 낭심에 와서 부화된 게 정자고 그렇죠? 그게 난자와 착상을 해서 태어나면 근데 우리 인체 어느 체세포에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난자와 수정이 돼서 그게 착상이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어떤 그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왔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으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건강을 이렇게 유지했다고 하는 거는 별 무리 없이 뭐 한 걱정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분도 항상 그러잖아요. 암이다. 아니면 우리가 자궁암도 있고 또 유방암도 있고 또 뇌종양도 있고 여러 이렇게 위치가 다른데 심천생리학에서는 어때요? 혈관이 막힌 위치가 다르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혈질이 썩어서 강산성화되면 그게 암의 원인 물질이 된다. 이걸 이렇게 바탕으로 깔아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8번을 근본 원인 치료다. 그리고 지금 망울망울하게 잡히고 통증이 오는 부위를 직접 쫓아가서 사혈해주면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망울망울한 걸 이제 빨리 녹이려고 하면은 천거씩이 드시면서 그래 한 팩 가지고 그게 빨리 안 녹으면 요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소화만 된다고 하면은 좀 빨리 녹이고 싶으면 2팩까지 이렇게 드시고 해도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는 순수 자연 식품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화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지네요. 그럼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모든 거를 우리가 같은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보면 병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종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지방종이 있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오래 보니까 이게 암이 생긴다. 그러면 지방종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때요? 통계의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통계의학. 근데 지방종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결과물이에요. 어떤 우리 몸에 비정상적 이런 조직들은 원인 없이 생기는 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풀어준 건 어떻게 했어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면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체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서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밖으로 밀어냈고 그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지방종이다. 이러면 어혈은 왜 생겼을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근본 치료가 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전에는 어떤 병도 우리가 완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생리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무엇을 얘기해도 신장과 간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잘할 때 세포가 분열하는데 이제 나인별로 이렇게 따로 우리가 질병이 올 적에는 혈관이 막혀야 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관과 간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지만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영양분의 가지수로 나누면 우리가 현대의학도 뭐 지금 2,000가지, 3,000가지 이렇게 분류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2,000가지, 3,000가지 이러면 머리 아파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장 속에 유산균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1차 가공한다. 그게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온도, 그게 주변 환경이거든요. 아랫배 온도가 결정한다. 그래서 2, 3번 열심히 그동안 빼주셨다고 하니까 아마 2, 3번 빼시고 변비도 없어졌을 거고 얼굴 피부도 좀 맑아졌을 거고 피부 만져보면 또 촉감도 좀 좋아졌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를 맑게 유지하는 거는 8번이 관장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236번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참에 이제 8번하고 환부하고 그 1차 사열로는 환부 쪽에 사열하고 2차 사열로 8번 사열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네요.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면 상당히 이제 신비한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성숙에 있게 살다 보니까 남하고 입씨름하기도 싫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러거든요. 제가 이 일을 근 35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임상을 하면서 내가 해도 치료가 안 되면 나도 내 생각이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손으로 할 때나 지금 해보면 평균적으로 93%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과학 자체를 내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부분을 끊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을 끊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심하게 볼 수는 있어도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은 없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씩 끊어서 이렇게 보는 시각과 생리이치, 먹이사슬 연결고리의 전체를 이렇게 이어서 보는 시각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함께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이렇게 없는데 이럴 때 미리 4번, 18번 미리 빼주면 많은 사람들 구제가 될 겁니다. 그래 기본으로 빼주는 건 4번, 18번을 빼주고 평소 뭐 담배를 많이 폈다든가 가래가 많다 그러면 32번 추가해주고 알레르기 비염 있다 그러면 콧물이 많이 나오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 47번 이렇게 빼주고 재발하기 쉽게 하려면 8번 빼주고 이러면 지금 이렇게 두려운 병, 이렇게 두려운 존재 아니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보면은 현대의학은 어때요? 우리가 바이러스도 따지면 160만 종류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나오고 또 우리 보면 항체만 우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 방어, 2차 방어하는 소리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제가 이렇게 물고기하고 비유를 잘 하잖아요. 물고기에 이렇게 겉에 보면 미끌한 게 어때요? 그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걸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물고기만 그런 기능이 있느냐? 그건 물속에 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 끈적끈적한 지방 단백질을 형성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는 또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게 외부는 그게 없어졌지만 코에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래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나 이물질 이거를 흡착해서 위로 넘기는 게 바로 1차 방어인데 그 1차 방어는 가래의 농도가 묽어야 된다. 가래 농도가 묽으려고 하면 묽고 뻑뻑하고는 온도가 결정한다. 온도는 어때요? 산소가 결정하죠.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거고 그래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가래의 농도가 뻑뻑하고 뻑뻑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들락날락 하면 가래 표면이 말라붙어 버리면 어떤 물질도 흡착을 해도 1차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유법으로 100개 중에서 8, 90개를 흡착하고 10개, 12개만 넘어갔다가 하면 그렇게 크게 악화 안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감기 1년에 뭐 5, 6개월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들 이게 사회요법으로 해서 치료 안 된 사례 아직은 구경 못 해봤어요.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인체 질병 관리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거하고 하나씩 끊어서 백사장에서 모래알 그걸 하나를 재원을 재가지고 거기서부터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거 근원이 다르거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그렇잖아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현재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 그 깨우침이 없었다면 이미 도태되고 우리 눈에 띌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떤 생명체도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법을 깨우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서 내 몸 스스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현대화학은 어때요? 내 몸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 걸 그대로 놔두고 우리 몸이 못하는 걸 약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한번 병으로 진단받으면 죽을 때까지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의미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집안도 어때요? 지저분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청소해야 집안이 깨끗하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속에 말주못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혈관 청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회요법에 여러분들이 일상 이렇게 생활하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